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금을 안 까먹으면서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위배가 될 수 있으니까 원금을 거의 안 까먹으면서도 은행 예금 이자 금리 수준보다는 조금 더 주는 펀드가 뭘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질문은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실제 펀드 상품을 또는 뭐 예금 상품을 판매하시는 직원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고객분들도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어떻게 보면 뭐 단골 멘트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품이 과연 있을까 싶긴 한데 찾아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은행 예금 금리가 세상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거에 적용을 받고요. 은행연합회의 소비자 포털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요. 어느 은행이 금리를 가장 많이 주는지를 조회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조회를 지금 해봤는데 무려 1년 1.7%까지 주는 예금도 있어요. 굉장히 높은데 이게 조금 현실과 다를 수가 있는 거는 1월 20일 날짜기 때문에 이게 은행에서 가장 최근자를 등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 금리를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 보기를 눌러보면 조금 단서, 부가 조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다든가 뭐 기간이나 다른 조건들, 뭐 다른 상품을 가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등등등의 조건들이 좀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흔히 저도 찾아보면 여기 카카오뱅크라고 그래서 인터넷 뱅크, 그러니까 모바일로 하는 그 인터넷 뱅크가 조건이 없이 어떻게 보면 금리 수준이 가장 높은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산업은행이랑 카카오뱅크 수준이 나오는 한 1.6% 정도의 수준이 아마 1년 정도 이렇게 예치해두는, 그러니까 묶어두시는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가장 현재 시점에서 높은 금리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 금리가 낮죠? 1.6%밖에 안 되네요.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MMF라는 상품 또는 증권사의 CMA 같은 상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장점은 뭐냐면 은행 예금처럼 묶어둘 필요는 없죠. 돈이 필요하신 날 거의 뭐 수시 입출에 가까울 정도로 요청하시면 바로바로 돈을 찾으실 수 있는 유동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MMF는 어떻게 보면 펀드라는 분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장부가 평가라 그래서 거의 그 고정 수익에 가까운 수익을 드리긴 하지만 시중 금리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특징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환산한 수익률을 최근 1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많이 환산해서 참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3개월 연환산 수익률이 지금 현재 시점에 가입하신다고 딱 1년 고정 수익을 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대략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MMF가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름에 펀드명에 법인이라고 써 있는 것들. 이런 거는 가입이 개인들은 안 되시는 거고요. 뒤에 이렇게 클래스 C라고 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뭐 종류 C라고 붙은 거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클래스가 뭐 P라고 적힌 것도 있어요. 주로 그 연금 저축계좌에서만 되시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또 I라고 돼 있거나 F라고 돼 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 고객들은 가입이 안 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MMF는 뭐 펀드 설정액이 좀 커야 유리하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임의대로 3천억 이상으로 끊어봤어요. 최근 3월 3일자리가 가장 최근자로 제가 한번 끊어봤고요. 제가 미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그 펀드 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들어가면 찾으실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용 MMF, 그 다음에 법인용 MMF, 그 다음에 이런 클래스, 이런 구분 없이 막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일일이 이걸 다 발라내기가 좀 어렵고 귀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수고를 무릅쓰고 제가 필터링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1년 연한산 했을 때 1개월하고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요. 1.8%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은행 정기예금보다도 높은 수익률이 보여요. 그게 저도 되게 놀랐는데요. 아마 요거는 추정컨대 이렇게 운용사 또는 판매사에서 거의 보수를 안 먹는 상품이지 싶네요. 이게 그 펀드 상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아놓는 보수가 있어요. 뭐 총 보수에 보면 자산운용사가 가져가는 보수가 뭐 0.1%가 있고 1년에 예를 들어 판매 회사가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같은 데가 가져가는 또 판매 보수라는 게 또 0.2% 이렇게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합산돼서 이제 차감이 되는데 그걸 차감하고 나서라도 1.8을 드린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어요. 우리자산운용에 있는
큰만족 신종 MMF 6호라는 상품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주로 거래하시는 금융회사, 뭐 은행이나 증권사의 이 해당 MMF가 안 팔리는 상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수익률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게 가장 높습니다. 편차가 좀 큰데요. 만약에 밑에 있는 키움의 프론티어 개인용 MF 1호 같은 경우는 0.72 연한선 했을 때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되게 크죠. 그러니까 아마 딱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가입하셨을 때 대략 한 1% 초반 정도의 수익률, 1.4 정도까지는 기대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정도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제가 제목엔 연한선 1.8까지 보인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서 은행 정기예금이 1.6이었으니까 뭐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덜 받는 대신에 뭐 묶어놓는 이렇게 돈이 묶이는 일은 없으니까 잠깐 뭐 부동산에 잔금을 치르신다든가 뭐 잠깐 생긴 돈들을 활용하시기에는 MMF만한 게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하죠. 은행 예금보다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면이라는 게 오늘 주제였으니까요. 다음에 제가 이 다음 장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사실 결론이기도 한데요. 은행 예금보다 조금 이자도 더 주면서 원금 손실이 거의 안 나는, 그러니까 원금이 거의 보장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원금에 거의 손실이 없는 수준만큼 안전한 상품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단기 채권 펀드라는 걸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이 단기 채 펀드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또는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하나씩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 시중에 있는 설정액이 500억 이상,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500억 이상이 되어야 해당되는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돼서 원활하게 운용이 될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왜냐하면 채권은 기본 거래 단위가 뭐 한 100억에 육박할 정도로 크고요. 되게 운용상의 제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주식처럼 단돈 뭐 몇만 원으로도 가입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주식을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500억 이상의 그리고 시중에 유명한 단기채 펀드를 지금 필터링을 쭉 해봤어요. 1년 수익률 기준으로 보니까 한국투자의 이 단기채라는 펀드가 무려 1년 수익률이 2.2%. 아, 괜찮죠? 굉장히 높은 수익이 나오고요. 가장 적게 나오는 수익률도 1.66. 한화 단기국공채라는 상품인데 이 상품도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높으면서 다 보수 이게 차감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수익률에 또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채권형이라고 하더라도 펀드기 때문에 펀드는 고정금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MMF까지는 그나마 앞서 말씀드린 거는 장부가 평가. 거의 그 수익률의 변동이 거의 없는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채권형 펀드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장부가가 아니라 시가형이라 그래서 가격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의 변동을 일으키는 변수가 바로 금리라는 거거든요. 이 이상 넘어가면 좀 머리가 아프죠. 쉽게 생각하면 금리가 올라가니 또는 떨어지니에 따라서 가격이 막 들쭉날쭉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최근 1년 수익률이 높은 거라고 해서 그냥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뒤에 이어서 이제 중요하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기억해 두실 건 뭐냐면 이 채권형 펀드는요. 제가 금리가 변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리가 하락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뉴스에 보시거나 뭐 네이버 증권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접해보시면 뭐 뉴스에도 매달 나옵니다. 아, 오늘 금리가 뭐 국고채 뭐 몇 년짜리가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뉴스에 나오죠. 이런 걸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런 채권형 펀드를 가지고 계시다, 투자하고 계시다 그러면 아, 내 펀드 수익률이 올라가고 높아지는구나라고 기분 좋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왜 금리가 하락해요? 이 얘기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 2019년도가 사실은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떨어진 해였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제가 따서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작년 1월 2일에서 8월 19일까지 약 한 8개월 남짓 되는 시기 동안에 이 국고채 3년이라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 3년 만기짜리 채권이 무려 1.798에서 1.09까지 하락합니다. 거의 뭐 엄청 떨어졌죠? 거의 뭐 0.7% 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거니까요.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는 채권 펀드들은 다 어떠세요?
예, 다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위에 방금 아까 표에 보여드렸던 한국투자의 이 단기채라는 게 보이시죠? 여기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가 하락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반대로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아마 똑똑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뭘까요?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상승하면 수익률이 반대로 하락할 수 있구나. 이거를 잘 간파하시는 분이 진정한 똑똑하신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만 들으시면 안 되니까요. 다음 장에 제가 갖고 와봤어요. 전부 다 단기채 펀드고 좋은 펀드들이지만 금리가 상승할 때 어떻게 바뀔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권펀드의 방어력은요, 금리가 상승할 때 그 진가를, 그 방어력을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반대 상황이에요. 작년 8월 19일 날이 금리가 이제 1.09%로 저점이었습니다. 가장 낮았었고요. 실제로 2019년도 11월 12일까지 약 한 3개월이 조금 안 되는 시기 동안에 무려 1.553이니까 단기간에 0.5%포인트 가까이 금리가 상승합니다. 거의 뭐 바닥에서 50% 이상 금리가 이렇게 위로 뛰었다는 건데요.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나마 이게 단기채 펀드라는 거는 아까 그 변수인 금리의 영향을 가장 작게 받도록 설계가 된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적지 않아요. 제가 가운데 파란색 선을 점선으로 그려놨는데요. 이게 원금되는 선입니다. 가장 금리가 낮았던 8월 19일 날 가입하신 분들이 이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적게는 채권 펀드들이 아까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한국투자의 이 단기채는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민감하신 분들은 이걸 수익률을 막 하루 기준 가격을 체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 파란색 점선 밑으로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던 펀드가 있었다라고 하시면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막 이런 걸로 이제 막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그건 너무 좀 과도한 느낌이 좀 있지만 가장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한화의 이제 단기구국제 같은 걸 보면 뭐 원금 소실 구간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양호하게 되게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금리가 하락할 때는 조금 덜 상승한 측면이 있겠지만 반대로 금리가 상승할 때는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하는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권 펀드를 선택하실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여유 자금이 있는데 문제는 원금이 절대로 깨지면 안 돼요. 내가 깨지면 불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깨지면 기다려야 되거나 또 회복할 때까지 참아야 되니까 그런 게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단기 채권을 주목을 해보시고요. 단기 채권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안전한 거 골라야지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하나의 단기 국공채 같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좀 마음 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채권 펀드들은 MMF처럼 딱 판매 신청하시면 돈을 바로 드리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신 날 꼭 이틀 전에는 판매 신청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그 펀드들은 투자 설명서라는 거에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판매 방법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제3영업일 그러니까 D 플러스 2라고 좀 막 어렵게 되어 있는데 D가 D데이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날이에요. 신청하는 날로부터 1, 2 이틀 뒤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이 수요일이었잖아요. 수요일, D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럼 목, 금, 금요일 날 돈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나 내일 필요한데 오늘 신청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틀 전에 환매 신청하시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너무 이제 제가 단기 채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다음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